MIN 뉴스입니다. 최근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025년 11월 7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리비기 사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는 그 더러운 목을 베겠다고 공언했다. 뒤이어 11월 13일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에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탄다고 경고했다. 급기야 11월 17일 중국 문화여유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엄중하게 권고했다. 중국 교육부는 일본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 유학에 신중을 기하라고 요청했다. 국민당은 국공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쫓겨나 27년까지 대만 통일 목표 달성 위해 스파이 활동 강화 추진.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2년 제20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사면임에 성공한 이후 군부에 2027년까지 대만 통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2027년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라 의미가 깊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창당 이후 국민당과 두 차례에 걸쳐 내전을 벌여 승리해 1949년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공산당과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은 대만으로 철수했다. 대만은 국력을 키워 본토를 수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1971년 제26차 유엔 총회에서 자유중국 대만은 유엔에서 축출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1972년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처음 중국을 방문한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은 대만보다는 중국 본토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핵무기를 실험하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감시를 위한 기지를 중국 서부 지역에 건설하길 희망했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소련과 이념 논쟁을 벌였을 뿐 아니라 미국의 협조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원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소련이 해체된 1991년까지 원활하게 유지됐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으며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며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했다. 대만은 이른바 통상, 통항, 통우라는 삼통정책으로 중국 본토와 관계를 개선했지만 인구나 국토 면적에서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